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우입니다. 오늘은 환생연애2의 진실게임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솔직히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진실게임 장면은 어쨌건 진실게임이니까 이 안에서 분석할 거리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화를 이제 거의 앞두고 있잖아요. 좀 가볍게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모닥불이 있고 고풍스러운 소품들이 있는 오두막 같은 곳에 왔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이블데드. 저도 좀 약간 취향이 마이너한 사람이라 이런 샘 레이미 감독 영화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스타 방송이라니까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어. 최근에 이제 샘 레이미가 스파이더맨을 부활시켰다가 이제는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완전 이제 메이저로 가버렸지. 그 메이저 영화에서 카메오로 잠깐씩 등장하는 이블데드의 주인공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추억이 젖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산장을 보면 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선남 선녀들이 모여서 다정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지수와 규민 씨가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지목에 실패했던 그룹들이 도착을 하고 마지막으로 혜연 씨와 형규 씨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리 배치도 좀 재밌게 돼버렸죠. 처음에 도착한 지수 씨랑 규민 씨 데이트를 하고 와서 가까운 사이가 됐고 서로 이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또 옆에 앉자니 또 여러 사람 눈치가 보이고 이러니까 옆자리긴 하지만 저렇게 분리돼 있는 좌석에 앉았고, 나중에 도착한 혜연 씨랑 형규 씨가 또 자연스럽게 저렇게 가까운 일종의 커플석 같은데 이제 앉게 됐죠. 나연 씨는 무슨 죄길래 저기 끼었나.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면서도 그렇게 앉았습니다. 모두 산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연 씨가 희두 씨에게 말을 겁니다. 오빠 샐러드를 먼저 먹어야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알지? 하면서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에 대화를 신청했던 카페에서의 대화도 그렇고, 지연 씨가 이제는 나는 희두한테 좀 올인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태희와는 이성적인 이제 관계에는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마음으로써 이제 희두에게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조금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데이트도 희두는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형규 씨를 선택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존재는 하겠죠. 희두 씨는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다 먹을 수 있어. 나연 씨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리고 나연 씨가 약간 희두에 대한 그런 자기의 태도를 조금 더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희두 씨는 자존심을 여전히 좀 여러 사람 앞에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고, 그래서 약간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희두 씨는 지금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 자리가 좀 난감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지연 씨의 저런 말이 또 고맙기도 하지만 약간 저런 농담처럼 넘기는 것도 한편으로는 나연 씨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희두 씨는 생각의 전환이 막 그렇게 빠른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자기가 정해진 거를 딱 꾸준히 하고 자기가 좀 엄격한 그런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거에 비해서 희두 씨는 나연 씨랑 지연 씨 지금 누구를 선택해도 누구와도 커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근데 또 희두 씨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데 또 익숙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해요. 그쵸? 저런 막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즐기고 뭔가 이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저 사람한테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간을 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한테 저런 기회가 주어지면 희두 씨 같은 입장이 되게 즐거울 수 있겠지만 희두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딱 정해서 그냥 초질감 가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누구와도 가까이 앉지 못해. 물론 저 자리 배치 자체는 희두 씨의 의도대로 된 건 아니겠지만 형규 씨는 혜연 씨를 계속 챙깁니다. 지연 씨가 간접적으로 희두 씨를 챙기는 것과는 좀 다른 태도죠. 근데 혜연 씨는 이제 다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넘어가고, 그리고 형규 씨는 마실 거냐고 물어보고, 혜연 씨는 아무거나 마시겠다고. 혜연 씨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뭔가 받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고, 형규 씨와 데이트에서도 당연히 팔이 아프니까, 물론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형규 씨를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도 형규 씨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을 거예요. 얼음을 담다가 그 얼음이 이제 튄 것 같아요. 원빈 씨가 좋은 짤방을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진실게임의 지령이 내려옵니다. 질문은 박나온부터 시작하고 거부는 한 번밖에 못한다. 질문 5개당 거부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많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 그리고 같은 질문은 또 못하는 거, 이거는 맞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건 맞는데 약간 말을 바꿔서 또 질문해버리고 이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게 뭔가 규칙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니까 나처럼 나쁜 생각은 안 하겠지.
자, 지연 씨는 또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을 하고요. 아마 다들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마음속에 불안을 지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떠나보낼까? 없애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희두 씨는 이제 지연이의 마음도 궁금했고요. 라고. 나은 씨가 혜연 씨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합니다. 형규에 대한 물음이었죠. 그래서 첫인상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잘생긴 스타일 안 좋아해서 그러면서 올려치기라고는 하는데 이제 규민 씨가 난 내려치기 당했다고. 다들 잘생겼죠. 예. 그러니까 나은 씨는 역시나 형규 씨를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마음이죠. 처음에 혜연 씨와 데이트를 연결시켜 줄 때도 혜연 씨가 규민 씨와의 너무나 끈끈한 관계 때문에 현규 혼자만 마음을 키워가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걱정하고 있었잖아요. 진심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첫 질문을 저걸로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갔는데 데이트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다. 나원도 규민도 복잡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허전한 마음도 들겠죠. 어쩔 수 없지, 사람인데. 지수씨가 내가 질문해도 되냐? 상황 판단이 빠른 지수씨는 무슨 질문할지 봅시다. 희두씨에게 질문하네요. 나연 언니에 대한 마음. 이게 제가 예전에 지수씨는 희두씨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꽤 오래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면으로 막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살짝 드러나다 말았죠. 그러니까 지수씨가 호감을 굉장히 가질 만한 요소들을 가진 게 희두씨였거든요. 근데 희두씨는 지수씨한테 호감을 갖기는 좀 어렵죠.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두 내가 이 사람이 좋아도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가진 게 다르니까 바라는 거랑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도 되게 짧게 언급하긴 했었는데. 자, 나연 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나연 씨는 듣고 싶으면서도 듣기 싫어. 하지만 희두씨는 대답을 안 해요. 지연 씨도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나연 씨도 이 질문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질문이다 얘기해요. 듣기 싫으면서도 듣고 싶은. 듣고 싶지만 무서웠던. 여기에서는 희두 씨가 그 질문을 패스하거든요. 근데 지연이를 의식해서 패스했다라고 생각하는 나연 씨의 생각은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희두 씨는 여전히 나연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데 희두 씨가 그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있을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솔직히 얘기해봐 이랬을 때 나는 이제 나연이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 근데 그게 희두 씨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희두 씨가 인정하기 싫은 나는 여전히 나연이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외면한 상태로 자기가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보고 나는 됐어. 나연이 어차피 이제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새로 설레는 지연이한테 갈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지금 당장 떠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만약 저렇게 대답 안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나는 나연이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위로 떠오른 마음. 지금 당장은.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희두 씨가 질문을 합니다. 지연 씨가 내심 기대해요. 지연 씨는 나연 씨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다는 건 일종의 거절의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질문은 혜은 씨한테. 혜은 씨의 마음이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희두 씨는 자기 자신이나 지연, 나연 이쪽으로 질문이 가는 거를 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를 그 세 사람 이외의 사람들로 질문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규민이 형에 대한 마음이 어떤 상태야? 사실 나는 형규가 와서 진짜 설레고 좋은 데이트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규민이라는 그림자가 되게 커. 되게 오랜 기간이기도 했고 형규 씨는 목이 탄다.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야. 이 반반의 기로에서. 그러니까 혜은 씨가 규민 씨를 대하는 그 마음의 정체를 스스로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혜은 씨가 과연 바라는 게 뭔가. 그래서 정말로 내가 규민 씨와 그런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끈끈한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형규 씨와의 관계처럼 이렇게 알콩달콩한 이런 설레는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이 대상이 규민이길 바라는 건지 그게 이제 규민 씨를 대하는 태도인 거고 그 반대로 형규 씨에 대한 생각도 정리를 해야죠. 형규 씨가 점점점 이 사람이 나와 가까워지고 결국에는 과거에 내가 규민 씨와 이루었던 그런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형규 씨와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형규 씨를 통해서 그거가 좀 위로가 되고 해소가 되는 이거 자체가 지금 목표가 되는 건지. 근데 물론 이제 이거를 정하라 하기는 좀 너무 가혹한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저 혼란스러움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형규한테 설레는 것도 뭔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설렘은 원래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근데 혜은 씨는 이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규민 씨에게 있던 마음이 형규 씨에게 가나?
나는 근데 규민이한테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반반인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규민 씨에게 가던 마음은 그건 그대로 있고 지금 형규에게 나한테 새롭게 설렘이 시작된 거예요. 설렘이 없다가 내 마음속에 설렘이 한동안 없다가 설렘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혜연 씨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정리를 해두면 뭔가 선택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 거지 실은. 그러니까 희두 씨도 설레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들 동의. 그래서 만약에 X가 없었다면 당연히 형규랑 잘 됐겠지만은 뭐 눈앞에 있다 보니까 나한테는 되게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큰 사람이었다는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의 존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알게 모르게 자꾸 그 사람의 영향이 자꾸 현재의 나의 사랑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이건 환승연애는 눈앞에서 보니까 더 영향을 미치겠지. 정말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사람이라는 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의를 해보는 거지. 지금 뭐가 큰가? 그래서 이 큰 사람에 대해서 정의가 과거에 나한테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내가 좋은 사람 혹은 뭐 어떤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 지금 내 현재 사랑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인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보면 실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잡고 있을 그 이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정의를 내리는 순간. 근데 이게 큰 사람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해버리니까 그냥 크니까 내 마음에도 여전히 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렘과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이 설렘이 마치 더 큰 설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로 정의 내려놓는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큰 사람이죠. 큰 사람인데 나를 성숙하게 해주고 과거에 나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줬던 고마운 사람. 그래서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나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고 그 사람과 과거에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겠죠. 그러면 과거에 영향을 미쳤던 건 실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를 많이 사랑했고 많이 아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최선을 다할 규민 씨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물론 근데 과거의 규민 씨와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있겠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근데 이거는 제가 나은 씨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러려면 과거의 규민 씨를 만나야죠. 지금의 규민 씨가 아니라. 과거의 규민 씨는 이름이 다른 상태로 어디선가 존재하는 다른 사람이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철학이지.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변해도 그 사람의 가치는 여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의 차이예요. 이거 뭐 내 생각이 옳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사람보다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개인의 특성보다는 그 상황이 이 사람의 어떤 선택을 만드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필터인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런 식의 발상을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일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과학은 입력값이 같으면 출력값은 항상 같아요. 그게 과학이야. 입력값이 같아도 출력값은 항상 달라야 되는 게 예술이야. 각 사고방식은 상황에 따라서 유용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하는 거는 좀 새로운 면이 있으니까 아 저런 필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주시면 또 하나의 또 재미겠죠. 그래서 진짜 반반인 것 같아. 근데 저게 실제로 반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있고 사랑이라는 게 있고 딱 갈라져서 여기 규민 여기 현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그냥 따로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따로 봐야 돼. 이쪽 나무는 시들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 화분은 치워야 때가 됐을지도 모르지. 여기는 이제 막 커가면서 새롭게 물을 주고 두 가지는 다른 식물이 자랄 거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마치 한 곳에 있는 이게 반반 피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미지를 좀 다르게 그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혜연 씨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또 형규 씨의 등장으로 인해서 마음 자체는 훨씬 더 복잡해졌을 테니까. 자, 지연 씨는 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희두 씨에게 물어봅니다. 나 희두 오빠에게 물어볼게. 내가 데이트로 형규 오빠 골랐거든? 근데 왜 나를 불러서 물어봤어? 내가 당연히 오빠 고를 줄 알았어? 이거는 나연 씨 들으라고 하는 말이긴 하죠. 희두 씨는 불편하지. 나연 씨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희두 씨가 나연 씨와의 대화에서 나는 상처를 많이 줘. 하지만 나연이가 상처받는 걸 원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이 나연 씨를 상처 줬다 이러면은 가서 혼내줄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질문 자체의 의도도 당연히 알았을 거고 그래서 되게 좀 불편하긴 했겠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놓고 안 고르길래 솔직히 바보 같아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저 바보 같아서 물어본 거는 아니 서로가 골랐으면 되는데 굳이 바보같이 뭐하러 혜은 씨와 거의 확실한 형규를 고르냐. 그 행동은 바보 같았다.
나를 골라서 나랑 데이트했어야지 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 나를 고르지 않았던 게 바보 같다는 말이니까 저것도 나연씨는 당연히 알겠죠. 바보 같아서라고 말은 했지만 희도는 지연씨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고 저 말 자체는 지연씨 입장에서는 또 100점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나연씨도 알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바보 같아서? 뭐가? 진짜 마음이 현규한테 있었다? 있었어? 근데 지연씨는 아니 난 마음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야. 그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바보 같아서. 지연씨는 인터뷰에서 현규 고른 거 섭섭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순 없지. 나연씨가 있는데. 나연씨는 이제 그건 몰랐어요. 남이두가 그랬구나? 언제 그랬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연이를 선택했다는 거고 지연이한테 왜 나랑 데이트 안 해? 라고 물은 건데 그러니까 지연씨를 선택한 것까지는 아마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랑 데이트 안 해라고 그런 묻는 그 상황은 몰랐겠지. 그래서 그냥 데이트를 하려다가 못한 이게 아니라 희두가 데이트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연씨가 그 데이트를 일종의 거절한 것처럼 마치 나는 희두한테 목매고 있는데 희두는 지연이한테 목매고 있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상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연이와의 관계도 생각보다 깊구나 정도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희두씨가 물어봐요. 그럼 왜 그랬어? 말을 해봐. 왜 현규 오빠를 골랐냐? 오빠랑 나연 언니의 관계가 너무 견고해서. 근데 견고하다라고 해서 솔직히 왜 견고해? 라고 생각을 했대요. 도대체 뭐가 견고하다는 거야? 근데 희두씨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견고해 보이거든요. 두 사람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화도 있고. 그러니까 희두씨가 나연씨에 대한 애정을 좀 내려놓고 나연씨를 대하면 두 사람은 실은 대화도 잘 될 거예요. 마치 지연씨랑 대화가 잘 되는 것처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나연씨도 약간 그 누나로서 희두를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 희두한테 혼나는 또 아이 같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마음 안에서 싸우는 것도 있고. 어쨌건 그렇죠. 또 계속 봅시다. 규민씨가 희두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규민씨도 딱히 듣고 싶지 않죠. 혜연씨에게 묻고 싶지 않지. 그래서 어떤 데이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규민씨가 이 질문을 했던 게 꼭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좀 희도에게 노선을 좀 확실하게 해주지 않겠니? 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연이랑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수에게 이제 올인을 할 거고 네가 만약 지연에게 올인을 할 거면 나는 나연 씨를 조금 더 만나보겠다. 근데 이제 뭐 만나보겠다 이러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나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민 씨와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규민 씨도 이제 그건 알았을 거고 이때 빠지 갔던 데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약간 비밀 데이트로 갔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연 씨와 희두 씨의 마음이 시작됐던 날이잖아요. 그게 제일 재밌었다. 지연 씨가 생각하는 표정이 살짝 나오고 나연 씨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태희는 누구랑 갔는데 지연이랑 갔었어. 아무도 몰랐지. 모두가 이제 여기서 알게 된 거예요. 규민 씨가 이걸 알고 물어보진 않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점으로는 규민 씨는 원하는 대답을 좀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연 씨와 관계가 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물론 너무 없지.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나연 씨와 규민 씨가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규민 씨는 나연 씨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건 아니니까 희두 씨가 생각보다 견고하고 나연이가 희두에게 완전히 이제 가겠다라고 어느 정도 표현을 한 상태니까 그걸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규민 씨는. 근데 이제 그건 어렵지. 나연 씨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오빠 나한테 했던 말들 다 진심이었지? 소녀 같은 질문을 했죠. 막 그렇게 세련되고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고 속 보이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연 씨가 할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연 씨한테는 효과적인 공격이 되는 것 같아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들일 수도 있겠죠. 저렇게 되면 근데 이제 나연 씨 입장에서는 상상이 어디까지 펼쳐질지 모르죠. 희두에 대한 신뢰도 많이 깨질 거고. 그래서 나연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희두를 향해서 몇 걸음 걸어 나왔거든요. 이렇게 좀 양보도 하려고 하고 마음도 표현하려고 하고 여러 걸로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나연 씨랑 희두 씨가 데이트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연 씨가 그 지금 두 걸음 걸어 나오면서 희두에 대해서 뭐 좀 좋게 표현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나연 씨가 좀 더 내려놓고 희두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고 화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분노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 나연 씨가 좀 희두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또 이런 싸움이 반복되는 원인이 이런 지금 진실 게임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연 씨가 나는 다 진심이었어. 희두는 하죠. 여기서 뭐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 희두 성격에 뭐 거짓말을 하는 성격의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저기서 무슨 말? 이러기도 또 애매할 거고. 왜냐면 무슨 말을 했다가 그 사람마다 기억이 좀 다르니까 지연 씨가 거기서 어떤 좀 자극적인 뉘앙스의 문장을 뽑아와가지고 또 나연 씨를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또 무슨 말 이렇게 하면 또 지연 씨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희두 씨는 다른 대안이 없어. 그냥 할 수밖에. 희두 씨의 성격상 여기서 막
노련하고 막 능글맞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연은 만족한다. 나연 씨는 지금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있죠. 지금 이 진실 게임에서의 그런 상처는 나연 씨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는. 자리도 어떻게 괜히 그 커플석에서 끼어 앉은 것처럼 앉아가지고 굉장히 나연 씨 안쓰럽네. 이 장면에선. 그래서 혜연 씨가 그 사세 하면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야. 그들만이 사는 세상. 우리는 모르는 얘기 니네만 하고 있구나.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태희가 뭐야 둘이 사겨? 근데 나연 씨가 그니까 둘만 아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도 솔직히 나연 씨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지. 둘이 사겨 이런 질문도. 뭐 태희 씨는 아기를 갖고 한 말 아니지만 나연 씨한테는 이제 저런 단어가 되게 꽂히죠. 그러면서 태희가 계속 말해. 너 자리 바꿔주라고. 지연이 옆으로 보내라고 막. 그러면서 나연 씨는 희도한테 괜히 물어봤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자신을 계속 바라봐 줬던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주었던 안식처인 규민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오빠도 서로 정리하고 있다고 느꼈다? 나연 씨는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표현을 했었죠. 그게 나 때문이야? 아니면 오빠 때문이야?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멀어져서 이제 그게 궁금했다. 내가 희도에게 마음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인지. 근데 규민 씨는 이 장면에서 인터뷰할 때 정리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전제가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정리한 적 없고 나연만 정리를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딱 둘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되면 너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나와 마음을 정리하고 희도에게 가는 것 같아서 그냥 그 마음을 존중하는 뜻이었다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규민 씨가 나연 씨와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할까요?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약간 좀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나비 효과 자체는 카오스에 대한 이론이에요. 뭔가 어떤 게 발생해서 그거의 연쇄작용으로 뭐가 발생한다. 물론 연쇄작용은 맞지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비 효과죠. 북경의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캘리포니아에 토네이도가 온다. 뭐 이제 그래서 이 복잡계에 대한 이론인데, 뭐 요즘엔 나비 효과가 카오스나 이 복잡계로 쓰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연쇄방향으로 일어나는 그거의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쓰고 있어. 어쨌건 지금 규민 씨가 만약 지연 씨랑 희도 씨가 정말 확고해지고 나연 씨가 외로워지면 규민 씨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규민 씨와 나연 씨가 잘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건 제 생각,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이런 선택지도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연 씨가 이 전부터 너무 확고하게 규민 씨와 희도 씨가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나연 씨가 희도 씨와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규민 씨와 이렇게 희도 씨를 봤을 때 나연 씨는 이제 희도 씨가 훨씬 더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이기도 했을 테니까 희도 씨가 아예 없었으면 그건 모르죠. 근데 이미 희도라는 존재와 비교를 계속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이 누가 낫다 못하다 이건 볼 수 없어요. 근데 나연 씨의 관점으로는 희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연하여서 막 챙겨주고 이러고 싶으면서도 또 저렇게 나를 또 혼내고 저렇게 나를 또 잘게 해주고 싶은 이런 그 양가적인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나연 씨한테는. 그래서 규민 씨와는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규민 씨는 왜 나연과 희도가 안 된다고 해도 가기가 힘드냐면 지수 씨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수 씨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파악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규민 씨에게 생긴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따로 뭐 이렇게 춤도 추고 여러 가지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물론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랬지만 그만큼 지수 씨는 지금 규민 씨의 이 마음이 유지되도록 뭔가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빈 씨의 마음도 충분히 안 받아주겠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지수 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규민 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 씨가 규민 씨와 나연 씨가 잘 되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수 씨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 뭐 모르죠. 어쨌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뭐 커플이 성공한다, 서로를 선택한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나연 씨와 규민 씨보다 규민 씨와 지수 씨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 모르죠. 그러니까 이 진실 게임 때문에 아무리 그 지연 씨와 희도 씨가 예를 들어서 커플이 된다고 해도 규민 씨와 나연 씨가 쉽게 커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엑스데이트가 있다 보니까 희도 씨와 나연 씨는 쉽게 서로를 놓을 수는 없다고 봐요. 희도 씨가 자기 마음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고 지금 약간 좀 지쳐있는 상태여서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 지연 씨가 자꾸 커 보이고 그 설렘에 자꾸 마음이 가지만 생각할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은 나연 씨를 선택하지 않겠나. 왜냐면 지금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희도가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직시했을 때는 결국 희도 씨는 나연 씨이지 않을까. 물론 뭐 제 혼자 생각이에요. 뭐 틀리면 틀리는 거지 뭐. 야, 시청자로서 뭐 이런 예상도 못해?
나연 씨는 좀 생각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나연 씨가 봤을 때 규민 씨는 분명히 좋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나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희도를 선택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나언이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희 씨가 뭔가 더 자극적인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 태희 씨가 이제 과감하게 여기 한 명씩 다 스킵시킬 수 있어 라고. 왠지 여기서 원빈 씨가 손병호 게임할 때 신장만 신는 사람 이런 것처럼 좀 그런 질문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런 거는 편집됐는지 안 했는지 없더라고요. 너는 제일 잘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라고 물어봅니다. 스킵했어. 그러면서 지연 씨가 형규 씨한테 물어봅니다. 혜은 언니의 가장 사랑스러운 부분 3가지. 나연 씨가 약간 복잡한 웃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밝고 사려 깊고 그리고 예쁘다. 혜은 씨의 사려 깊음은 뭔가 생각이 깊고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의 사려 깊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내가 좀 고통받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래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가 혜은 씨의 사려 깊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려 깊음도 사람마다 가지는 사려 깊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은 재밌는 거지.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다르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형규 씨가 데이트에서도 예쁘다고 진짜 많이 해줬는데 그게 빈말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니까 진심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그건 뭐 누구라도 진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혜연 씨가 규민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랑 나연이랑 되게 친한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되게 깊은 사이라는 걸. 그런데도 내가 보는 앞에서 나연이한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이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해. 이 질문 자체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약간 혜연 씨는 규민 씨와의 질문에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자기 상처가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형규 씨와의 이런 데이트하고 이렇게 즐거운 여기에 규민 씨 보고 이 형규 자리에 들어올래? 하면 그러면 규민 씨는 들어갈까 말까 반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질문을 받는 이 관계라면 이 관계는 규민 씨는 끊고 싶지. 그게 누구가 잘못했다 잘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의 문제인 거지. 혜은 씨는 규민 씨와의 관계를 잘해보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상처를 해소하고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고 싶은, 혜은 씨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건 헤어졌던, 그러면 둘 다의 잘못일 수 있겠죠? 그 선택을 되돌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혜은 씨는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나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질문들이 조금 저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물론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 라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에서 저런 질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의 해소 정도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막 그런 전략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쟤랑 쟤를 깨놓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더 확고한 스탠스를 취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혜인 씨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순수한 사람인 거죠. 그만큼 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규민 씨는 신경 쓰이기는 했어? 근데 당연히 쓰였을 거예요. 오히려 쓰였으니까 더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을 거고. 그래서 신경 쓰여서 행동할 때 조심했다. 조심한 거야? 그게 고려한 건가? 이런 의아함이 들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 보였다.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 그러니까 규민 씨는 여기에서는 여기에 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과거의 그런 연인처럼 아니면 그런 상처를 보듬어 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 정도의 말이었을 거라고 봐요. 혜연 씨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태희 씨는 집에 가고 싶다고 뭔가 자극적인 질문하고 막 흥미로워야 되는데 약간 둘만의 그런 얘기하면 집에 가고 싶다라고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태희 씨가 뭐 자의적으로 데이트를 선택한 거냐? 혜연 씨는 그랬다고 했고, 그럼 제일 1순위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지금 이 자리에서 1순위가 누구냐? 51대 49에도 무조건 선택해라. 현규가 더 커. 조금 더 커. 이거를 더 커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실은. 반반도 아니고 더 큰 것도 아니야. 그냥 다른 거예요. 마음의 색깔이 달라요, 두 사람을 향한. 지금 규민 씨를 향하는 마음은, 물론 이것도 사랑이지. 근데 뭔가 설렘이 시작되고 그것이 사랑이 커져가는 그 이성 간의 사랑. 딱 그렇게만 규정을 한다면 형규 씨와의 지금 관계에서의 마음이거든요. 규민 씨에게 바라는 거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미련이기도 해요. 형규 씨가 그거 듣고 빨리 더 데이트해서 100으로 만들어야겠다. 너무 좋은 자세죠. 태희 씨는 나은 씨한테도 물어봅니다. 오늘 누구 선택했어? 태희 씨는 나은 씨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둘이 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나는 규민 오빠한테 했어. 태희 씨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왜? 시무룩해집니다. 원빈 씨는 재밌어요. 지현 씨는 또 이 틈에 놀립니다. 우리 태희 그것 때문에 삐졌었어? 나은 씨는 웃긴 하지만 그 웃음이 바로 지워져요. 약간 난감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죠. 지현 씨가 나연 언니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볼까? 태희 오빠한테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 이거는 확신은 없는데 약간 지현 씨가 나은 씨랑 태희 씨가 잘 되는 거를 100% 응원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태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는 또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나연 씨가 설렜던 적은 있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연 씨는 사회적인 사람이잖아요. 누구랑 데이트를 해도 설렜던 적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연 씨는 원빈 씨랑 데이트를 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난 이성적으로 본 적 없다 이렇게 딱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나연 씨는 또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지. 여기서 설렜던 적은 있지. 물론 순간적으로 설렐 수 있지. 우리가 길 가다가도 누가 문 잡아주고 있으면은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0.0001%라도 그 설렘이 살짝 생길 수 있지. 폭넓게 그냥 해석해서 거짓말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표현에서 나오는 태도겠죠. 어쨌든 나연 씨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나원 씨는 뭐야 우리 태희 인기 많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역시 인기남이라고. 그럼 태희 오빠 아는 건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너무 나연 씨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태희 씨는 근데 나 아는지 몰랐어. 근데 이렇게 말을 들어버리면 말만 들었을 때는 두 사람이 마치 클림트의 키스의 한 장면처럼 키스 그림처럼 이렇게 폭 안아서 이렇게 고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상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어디 경기 끝나고 어우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약간 어떻게 맞는 거였는데 이게 말로서 전해 듣다 보니까 완전 클림스트 키스가 돼버린 거지. 나원 씨는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설렜다고 하고 둘이서 안았다고 막 하고 막 이러니까 설레는 사이에 둘이서 안았으면 금빛 조각이 날아다닐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상상할 수가 있죠. 조금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전혀 아니잖아. 둘 사이에 좋아하는 감정은 전혀 없어요. 물론 태희 씨가 나연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감이 좀 생길 뻔한 적은 있었지. 근데 둘 사이에 뭐 이성적인 교류가 있다? 그건 전혀 아니었는데. 약간 오해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런 오해가 대세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당시 인터뷰, 나연 안 왔다고 하던데? 저를 안 왔다고요? 아니라고. 기억이 안 나요. 태희 씨는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킨십의 면적 자체가 넓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태희 씨는 기억 못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셋이 안 왔다고? 내가 안 왔다고? 이러면서 기억 못 해요. 설레서 안긴 건 아니라고. 설레서 안긴 건 아니었죠. 어쨌건. 물론 이거는 따로 방송을 했었으니까. 지금 술 먹고 실수하고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나원 씨는 나원 씨대로, 희도는 희도대로. 그래서 나원 씨가 태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랑 마지막으로 데이트하면 흔들릴 것 같아? 이거는 이제 나원 씨가 태희 씨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알지. 그럴 일 없어요. 내가 대신 대답해 줄 수 있어. 태희 그럴 일 없는데? 태희도 아니라고 하죠. 이건 나연 씨가 거의 질문 하나 날려먹은 정도로 너무 당연한 대답이었어. 그래서 태희가 너무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여기서는 처음에 이현 씨에 대해서 약간 호감이 있었다가 이제 이현 씨가 퇴소를 하면서 조금 더 이런 마음이 더 들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거짓말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 속마음 문자니까 나는 이 문자에 내 감정을 실어서 나는 되게 중하게 생각을 했어. 나는 솔직히 이 태희의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와 관계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말 자체가 되게 그 태희라는 사람의 무게를 좀 보여주는 말 같았어요. 임팩트 있었어. 그래서 나는 말의 힘을 되게 믿는 사람이라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언령이라고. 이게 화름조 현상으로 얼령이라고 하는데 말에 이 영이 깃들어서 이제 그 말을 내가 진실되게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있었죠. 어쨌건 중요하게 생각했다. 근데 그러다가 네가 나를 목소리만 듣고 선택을 했고 그때 이후로 경중까지 따질 필요가 사라졌어. 난 너밖에 없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를 아무리 한들 다른 사람한테 마음 갈 일 없어. 근데 태희가 이게 누구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태희는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 근데 이제 나원 씨는 태희 씨와의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태희 씨의 더 긴 시간을 본 건 우리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호감이랑 제일 좋은 사람이 나원이었어서 제가 느끼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흔들릴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오빠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규민 씨가 지수 씨에게 질문합니다. 지수에게 질문할게. 힘든 일 많았었잖아. 힘들어한 것도 맞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제일 기분이 좋았던 때는 언제야? 이 질문을 하는 걸 보면 규민 씨가 그냥 지수 씨로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지수 씨는 규민 씨와 데이트를 하고 온 날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데이트를 했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연 씨와의 관계를 이제 거의 정리를 마음속으로는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나는 지수에게 올인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질문을 또 지수 씨는 놓치지 않고 규민 오빠가 초콜릿 사온 날 이라고 말합니다. 나연 씨도 엥 그러고 혜연 씨도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형규 씨는 혜연 씨를 걱정하고 있죠. 지수 씨는 숨어버렸네? 태희 씨가 둘이 뭐하냐? 사귀냐? 지현 씨도 사귀냐? 태희 씨와 지현 씨가 이럴 때는 참 죽이 잘 맞죠. 나연 씨가 다시 확인을 해요. 난 진짜 모르겠는데 초콜릿 사온 게 왜? 너 때문에 사온 거야? 와 진짜 몰랐다.
나연 씨는 말로 표현을 하고 혜연 씨는 마음속으로 욕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초콜릿의 의미가 짜잔, 이것도 일타 쌍피네. 혜연 씨가 와, 이유가 있었어? 아니, 지수 씨는 그게 임팩트가 강했다. 혜연 씨가 의자왕이셨네요. 그러니까 이 의자왕이라는 표현을 꼭 긍정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연 씨가 근데 우리가 다 먹어도 됐었어? 그 먹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규민 씨가 다들 맛있게 먹어서 좋았지. 태희 씨가 눈치 없이 막 먹었네. 제가 단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입맛 아웃. 그런 또 깨알 개그에 나은 씨는 또 밝게 웃습니다. 태희 씨에게 집중을 하고 있죠. 혜연 씨는 태희 씨 개그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속으로 여전히 욕하고 있거든. 지현 씨는 암튼 규민 오빠 앙큼하네, 앙큼해. 앙큼폭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되니까 저런 전략적이고 지현 씨 표현대로 저런 앙큼한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현 씨도 마찬가지거든요. 지현 씨, 지수 씨, 규민 씨는 약간 그 조급함에 있어서 앙큼 폭스가 나오고 있죠. 지수 씨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에 더 쐐기를 가으려고 규민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데이트도 하고 문자도 몇 번 주고받고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끊어졌는데 만약 그 후로 내가 마음을 표현했으면 오빠의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지 궁금하다. 나랑 잘 될 가능성이 있어? 이게 만약 두 사람이 그때 데이트하고 끊어졌고 아무 일 없이 지나버렸으면 이 질문을 하는 게 그냥 그때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지수 씨는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 그리고 이날 데이트도 둘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잘해볼 가능성이 있는 사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한다는 건 우리 다시 잘해볼까예요. 우리 다시 잘해봐도 될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혜은은 목이 탄다. 그랬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죠. 지수 씨는 만족했고요. 그러니까 규민 씨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말에 고지고대로 대답은 했지만 지수 씨가 원하는 대답을 얻은 거죠. 지수 씨는. 그러면서 이제 혜연 씨는 생각이 복잡해지죠. 괴로워지고 나연 씨도 괴로워지고 현규 씨는 혜연 씨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사람은 잘 앉은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의 표정을 딱 봐야 돼. 한 장면에 볼 수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오빠의 마음이 견고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물어봤어. 그런데 견고한 게 아니었네? 나연 씨의 마음이 견고한 게 아니네? 라고 확인 사살한 거죠. 그리고 현규 씨가 난 혜연 누나한테 규민이 형이 누나한테 오늘부터 호감을 표시하면 어떨 것 같아? 이건 그냥 만약의 질문인데 질문이 진짜 세죠. 이날 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세.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혜연 씨는 근데 너무나도 그럴 일이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계속 혼란스러웠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혜연 씨가 스킵을 해버려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거든. 대답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혜연 씨는 현규의 질문을 패스해버립니다. 진실을 말하면 현규가 아플 것 같아서 패스했다. 그러면 그 진실은 뭐겠어요? 규민 씨가 오늘부터 대시를 하면 규민 씨와 사귈 것 같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여러 시간의 차이도 있고 현규 씨와 아직 너무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마음을 뭉뚱그려 놓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두 사람이 반반 들어와 있는데 똑같은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둘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민 씨가 큰 마음이다. 이러니까 규민이가 나한테 온다면 규민이를 선택해야지. 왜냐면 이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 안에 둘 다 사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빈 씨가 또 혜연 씨에게 질문합니다. 누나가 지금까지 데이트를 받았잖아요. 이제 누나가 하게 되면 뭐 규민이 형 포함해서 한 번밖에 데이트를 안 하면 누구랑 할 것 같아요? 원빈 씨는 혜연 씨가 규민 씨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현규 씨랑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원빈 씨가 뭐 규민 씨와 지수 씨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두 사람 사이를 흔들기 위해서 규민 씨와 혜연 씨를 좀 이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럴 생각할 사람은 또 아닐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이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한 번이면 규민이랑 더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의 질문은 아니니까 규민 씨와의 관계를 좀 어쨌건 어느 쪽으로 정리를 하든 대화를 하고 싶다. 그 해소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응어리를 해소하고 싶은 이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혜연 씨는. 그리고 그게 더 커져버렸어. 이게 며칠 동안 여기 환승연의 숙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려면 X데이트가 제일 클 것 같긴 해. 그래서 현규를 만나더라도 규민과 대화를 좀 해서 내 마음의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현규 씨가 좀 상처를 안 받도록 그렇게 말을 조금 돌려서 하는 거죠. 근데 현규 씨는 계속 규민과 뭐 데이트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현규 씨가 혜연 씨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진 않을 거예요. 현규 씨는 혜연 씨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혜연 씨를 생각할 때 혜연 씨의 장점은 밝고 사력 있고 예쁘다.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세 가지는 이 사람이 규민 씨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들 이 세 가지는 깎이지 않아요. 혜은 씨의 장점을 깎아먹는 태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에 현규 씨가 혜은 씨에 대한 마음이 식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 혜은 씨는 또 규민 씨한테 질문을 합니다. 현규랑 하루 종일 데이트했고
현규에 대한 마음은 다 들은 상태여서 내 규민이에 대한 마음이 궁금했다고 하지만 현규 씨는 조금 서운할 수 있지. 어쨌건 다들 아니까, 내가 울부인 거 아니까 얘기하는데 너 맨날 내가 우는 거 알았잖아. 근데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그렇게 잘 교류했을 때 마음이 궁금해. 이것도 또 해소에 대한 질문이죠. 자기 상처를 좀 어루만지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나연 씨는 여기에서 약간 미안함도 있죠. 거기에 자기가 일조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또 슬픔도 있어. 안쓰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괴로웠겠지만 이 자리에서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사람은 우연찮게도 저 소파에 앉은 세 사람, 나연, 현규, 혜연, 이 세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질문하면서 다시 이게 슬픔이 올라오는 혜은 씨를 바라보는 현규 씨의 마음도 상당히 아팠겠죠. 규민 씨가 마음이 계속 안 좋았어. 처음 왔을 때부터. 처음 와가지고 사람들 들어가고 했던 것도 계속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어. 물론 그래,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이별한 사이고 그걸 또 다른 사람 앞에서 X라는 걸 드러내서도 안 되는 사이였을 테니까 또 그렇게 하면 네가 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다시 만날 마음이 이제 없다면, 없는 쪽으로 51이 됐다면 이 사람한테 여지를 주지 않는 게 옳다. 그래서 내가 여지를 줄 수 있는 행동, 내가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의 행동조차도 제어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규민 씨의 생각이고 말인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되게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겠죠. 혜연 씨가 슬퍼하고 고통받는다는 거를 모를 리 없죠. 여기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위로하고 있었어. 혜연 씨는 위로하고 있었어? 알겠어. 라고. 어쨌든 위로를 좀 받았겠죠. 현규 씨가 다시 또 혜연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나는 규민 형이랑 다시 만나고 싶어?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아까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질문이네요. 스킵 한번 써서 못 써. 나은 씨도 혜연 언니가 고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죠. 현규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니까. 만나고 싶어에 대한 대답만 하자면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어서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있긴 하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게 그 추상적인 단어가 주는 선택이에요. 혜연 씨도 근데 또 그만큼 솔직한 사람이지. 자기가 어쨌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서 더 커. 마음이 나한테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있어. 설렘이 있고 새로운 사랑이 있고. 근데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질 건가. 물론 후회가 더 커질 수도 있지. 근데 후회가 커진다 한들 인생에 무슨 영향이 있어. 다음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 후회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후회는 그래서 결국 작아지는 게 보통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선택을 우리는 계속 해나가니까. 그러면 실제로 커질 쪽은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화분, 두 가지 화분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어쨌건 근데 여기 이 시점에서는 규민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그게 또 혜연 씨가 가지는 특성이고 장점이니까. 현규 씨는 되게 얼버무렸지만 그러고 싶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슬펐죠. 그 대답을 듣고. 힘이 빠졌었어요, 사실. 그런데 현규 씨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태도가 바뀌거나 이런 걸로 수동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뭐 조금 삐질 수는 있겠지. 마음이 상할 수는 있고 뭐 좀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혜연 씨를 힘들게 한다거나 둘 사람의 관계를 다시 고민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도 머리로는 7년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눈앞에서 직접 들으면 또 속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누나의 아픔이나 그런 걸 덮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현규가 상처받을 것도 예상을 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미안하더라도 진실을 말했어요.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현규 씨가 나 울까봐 이렇게 계속 봤어요. 나를. 질문하고 대답할 때 울까봐.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그거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모습이 또 현규 씨의 매력을 만드는 거고. 고맙고 미안했다. 슬펐지만 이해는 했다. 멋진 친구들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참 이런 다 성숙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장점들이 다 있고. 그 순간만큼은 감정이 속상해졌다. 그뿐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야. 혜연 씨가 규민 씨한테 또 질문합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마음 변함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난 네 마음이 변함이 없는지 궁금해. 규민 씨가 변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이 얘긴 예전에 했었죠. 규민 씨가 왜 지금 마음이 오히려 더 아예 0%로 변했는지 그 얘기는 했었어요. 너한테 미련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어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약간 현규 씨의 출연이 저렇게 말하도록 영향을 미친 거죠. 현규 씨가 귓속말로 나한테 미안할 거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현규 씨는 그렇게 상처 입고 혼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규민 형만 바라보면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규 씨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규 씨가 혜연 씨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 걱정에 대한 미안함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런 슬픔을 현규 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더 현규 씨를 못 바라봤겠죠. 근데 이제 현규 씨는 어쨌건 속상하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만 있는 게. 나연 씨는 좀 찝찝하긴 하지만 진실게임 하면서 확고해졌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게임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솔직히 진실게임 이 파트를 뭐 이거 다뤄야 되나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았던 장면이었네요. 이 장면 다뤄달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네, 덕분에 저도 재밌게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환승연애가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간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이 친구들을 계속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요.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